자, 아까 보던 페이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좀 보면요. 전에 우리가 된소리 대기 하면서 지난주에 쌤이 이야기를 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봐봐. 이제 겹받침 다시 볼까요? 아까 했던 겹받침.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요 교재가 옆에 나와 있는 여기에 정보에 좀 쏠쏠한 게 많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고? 할다가 된다고.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된소리가 만들어지는 환경 4개를 생각해보면 그 환경 4개가 뭐였어? 일단 첫 번째는 음절 끝소리 규칙 기역 비읍 디귿 다시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맞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맞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한자어 리을 뒤에서 그 다음 마지막은 관형 사형 어밀 리을 뒤에서입니다. 맞죠? 자, 할을 티읕을 탈락시키고 할로 만들어버리면 리을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환경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 4가지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다고? 이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디귿이 얘에게 영향을 줘서 된소리로 만들어주고 나서 탈락한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 된소리 대기 2번 규칙, 그러니까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말고 거기 뒤에 리을 티읕 리을 비읍도 같이 넣어놨다고. 이해돼요? 걔네도 같이 넣어가지고 걔네 뒤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된소리가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 그렇게 보게 되면 음운 변동의 횟수가 한 번이고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변하고 바뀌면은 뭐야? 2번 바뀌고 나서 얘를 지금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맞죠? 그러면 총 3번이 일어난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음운 변동의 횟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설명을 해주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다르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안따입니다. 맞죠? 그래서 니은 지읒이 안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얘는 2개의 자음이 1개의 자음으로 바뀌었다 라고 해서 이 니은 지읒이 니은으로 바뀌는 건 탈락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얘로 바뀌는 건 탈락이 아니라 뭔데? 교체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데요? 얘는요 1개의 의문입니다. 얘도 뭐야? 1개의 의문입니다. 얘가 왜 1개의 의문인지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질문이 와가지고 저기 갑자기 이렇게 수빈이요. 그 왜 1개의 의문으로 봐야 되는지 쌤이 톡 보내놨으니까 확인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1개의 의문이기 때문에 얘를요 교체라고 말할 수는 탈락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체라고 봐야 돼. 알겠죠? 그치? 근데 이름 까먹을 수도 있지. 이건 뭐야? 아 이거 어떻게 이름을 까먹어요? 조만간 이것도 아니 까먹을 수도 있지. 내가 지난번에 혹시 얘기 안 했나? 내가 이 수업이었는지 다음 수업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름 기억 안 난다고. 그래, 아이고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이 가끔씩 여러분들 형제 이름 바꿔서 부를 때 없습니까? 맨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내가 이게 여러분 반은 아니고 저 중학교 3학년 반인데 거제어중 반에 그냥 그 누나랑 남동생을 둘 다 가르치는 학생이 있거든요. 맨날 바꿔서 불러요. 근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도 아니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나서 그런 거야. 이게 나이 먹어보세요. 그렇죠? 그때 되면 하겠지. 자, 그래서요. 자, 첨가 보겠습니다. 첨가. 이번에 탈락까지 끝났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첨가랑 축약하면 끝나는데 첨가랑 축약은 거의 10분 컷이야. 뭐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첨가는 잘 보세요. 어떤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 보통 생깁니다. A, C, B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첨가는요, 자음이 첨가되는 건 니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첨가, 자음이 첨가된다 뭐밖에 없다고요? 니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음운 변동에서입니다. 음운 변동에서.
표기 아니고요. 의문 변동이라고. 알겠죠? 표기 말고 의문 변동에서 발음상으로 의문 변동에서 첨가되는 건 니은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자음은. 알겠죠? 자, 그래서 니은 첨가는 일단 요거를 다시 니은 첨가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눌 거거든. 어떻게 나눌 거냐면 그냥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로 나눌 거야. 그냥 니은 첨가라는 말은 세상에 없어. 내가 그냥 나누는 거야. 알겠죠? 그냥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 첨가, 그냥 니은 첨가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말이 받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받침이 있는 말로 끝난다. 자, 그 다음 뒷말이 잘 보세요. 모음이나 반모음이 또 나오네. 그럼 이 또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야요요유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어나 파생어니까 무엇의 경계? 형태소의 경계. 맞죠? 합성어나 파생어는 한 개의 어근 또는 접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요.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경우, 그래서 이 또는 야여요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가 생긴다?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안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 보면 맨입 이러면 앞에는 접사입니다. 접사고 어근이거든. 자, 그래서 맨과 입이 만나가지고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뒷말이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니은이 생겨서 발음이 어떻게 된다? 맨입 이렇게 된다는 거야. 솜 미음이죠.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하지. 맞죠? 어떻게 된다고? 솜리불이 된다고요. 색 연필 한번 볼까요? 받침으로 봐봐. 색연필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형태소가 어떻게 끊기는데 색과 연필이 아니면 색연과 필이야. 색과 연필이지. 맞죠? 이걸 보면서 색연과 필이라고 생각한 사람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형태소의 경계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색하고 연필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뒷말이 이 또는 야요요유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에 니은이 생겨요. 봐봐봐. 최종 발음이 색연필이거든요.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고? 뒷말이 니은 또는 미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맞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니은이 첨가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순서가 만들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니은 첨가 후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니은 첨가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요 합성어나 파생어 다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는요 일단 사이소리 현상을 실제로 표기할 때는 뭐로 표기가 되는데 사이시옷으로 표기가 되지. 맞죠? 사이시옷은 알잖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인지 몰라도 뭔지는 알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초와 불이 만났어. 그럼 얘 표기할 때 어떻게 해요? 촛불로 표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사이소리 상황 현상이 생길 때 여기에 이제 앞말에 받침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 시옷을 넣어줍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이시옷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시옷과 관련되어 있는 니은 첨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사이시옷인데 왜 니은이 첨가될까요? 잘 보세요. 이라는 소리랑 몸이라는 소리가 만났어요. 우리가 표기할 때 뭐라고 표기합니까? 시옷을 넣어서 입, 몸 이렇게 표기하죠. 근데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발음이 돼요? 잇몸으로 발음됩니다. 왜 그런데? 비음화가 일어날 거 아니야. 맞죠? 디귿 뒤에 미음이 붙어 있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날 거야. 최종으로는 어떻게 발음해요? 잇몸으로 발음할 거야. 니은 몸으로.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이라고 하는 단어의 소리를 따져보면 이잖아. 맞지? 몸이라고 하는 단어의 소리를 따져도 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라는 소리랑 몸이라는 소리가 만났는데 최종 발음은 뭐가 된 거야? 잇몸이 된 거야. 실제로도 소리가 뭐가 추가된 거야? 니은이 추가된 거야.
이거 이해돼요? 우리는 지금 의문 단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춤법 단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표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리를 기준으로 보자면 뭐만 첨가된 거랑 똑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니은이 첨가된 거랑 똑같은 거야. 이 환경을 따져보면은 어떤 환경인 건데? 앞말과 뒷말이 서로 어근이고요.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앞말의 받침이 비어 있어서 여기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가지고 이 시옷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이 디귿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의 영향으로 니은이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한마디로 그냥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이 첨가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알겠죠? 줄줄줄줄 얘기하지 않고. 알겠죠? 자,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거 문법 보통 이제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이랑 몸이 만났는데 니은 소리가 덧났잖아. 말 그대로. 맞죠?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콧날도 봅시다. 코와 날이 만나서 시옷이 붙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날의 니은 때문에 얘가 결국은 니은으로 발음될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코라는 소리랑 날이라는 소리가 만났는데 여기 사이에 뭐가 첨가됐어? 니은이 첨가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콧날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니은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니은이 두 개가 들어가. 자, 보세요. 나무라는 단어랑 잎이라는 단어가 만났어요. 맞지? 자, 그래서 표기할 때 뭐가 생겼어? 앞말에 받침이 없어서 시옷이 생겼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표기야. 이게 여러분들 표기가 여기에서 뭐가 먼저다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냥 섞여서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잘 보세요. 나무와 잎이 만났어요. 중간에 시옷이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길까요? 이거 형태소의 경계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거 혹시 나와 문잎이야? 아니면 나무 타고 잎이야? 나무 타고 잎이지. 맞죠? 나무와 잎이 만났잖아. 맞죠? 자, 그럼 형태소의 경계가 이렇게죠. 생길 거야. 앞말이 받침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 또는 야요요를 시작하네. 그럼 여기에 뭐가 첨가가 돼? 아까 위에서 나왔잖아. 니은 첨가. 맞죠? 자, 그래서 앞말의 받침이 있고요. 뒷말이 이 또는 야요요로 시작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첨가가 돼요? 니은이 첨가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니은이 첨가가 된 상황에서 생각해보니까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될 거고 얘는 뒤에 나오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될 거야? 니은이 될 거거든. 이해돼요? 우리가 배웠던 문법 규칙을 활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규칙의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 알고 있으면. 맞죠? 서로 다른 두 말이 만난 요 형태소의 경계에서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하면 여기 뒤에 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거야. 아까 속립을 봤잖아. 맞죠? 자, 그럼 그 환경 만들어졌어. 이 환경이 만들어져서 니은이 만들어졌더니 아까 색연필 봤잖아.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얘가 비음화가 일어나요. 맞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얘도 니은으로 바뀌고 얘도 니은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뭇잎이 되는 거야. 맞죠? 자, 나뭇잎이 되는데 얘를 소리로만 따지면 어떻게 되는데? 나무라는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 맞죠? 여기에 뭐만 들어간 거야? 니은과 니은만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최종적으로 니은 첨가라고 얘기한다고.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그냥 우리는 말할 때 니은 첨가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보통 사이소리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맞춤법 조항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냥 두 말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야.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도리깨 플러스 열이야. 그래서 도리깨 열이라고 해서 사이 시옷이 들어갔고 시옷 뒤에 이 또는 야요요요로 시작하잖아. 맞죠? 이 또는 반몸 이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이 되는 거죠. 열이 되고 났더니 사이 시옷에 있는 것도 니은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최종 발음이 도리깨 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니은 첨가다. 깨와 잎이 만났어. 표기 어떻게 합니까? 깨, 잎 이렇게 하죠. 발음 어떻게 해요? 깻잎으로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 첨가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아니네, 첨가 요즘 되게 중요하네. 첨가 좀 빡세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차이를 못 느껴가지고 내가 여러분은 알지만 그 여러분이랑 같은 학년에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데 조금 있다가 반모음 첨가도 알고 반모음 교체도 할 거거든요. 반모음화라고 하는 교체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소리 값으로만 생각해. 자음이랑 모음은 그냥 하나의 무슨 데이터야. 소리 값인 거야.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간, 피다의 피라고 하는 어간이 있다고 칩시다. 맞죠? 피다라는 말이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꽃이 피다 할 때 피가 있는데 여기에 다 대신에 아, 어, 어미를 넣으면 어가 들어갑니다. 피어가 되잖아. 꽃이 피어 있다. 피어. 맞죠? 피어야. 그런데 이 피어는요. 소리 값으로만 따지면 음운이 총 몇 개야? 3개거든. 음운이 3개예요. 자음, 모음, 모음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와 어가 서로 뭐 하고 있냐면 붙어 있어요. 어차피 얘는 소리 없으니까. 이거 이해되죠? 소리가 2개가 붙어 있거든. 자, 그러면 붙어 있으니까 피, 어 이렇게 되면 끊어서 읽으면 피, 어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럼 빠르게 읽으면 어떻게 돼?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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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하면요. 이 때문에 혀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 고모음이라고 했잖아.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어로 연결될 거 아니야. 왜냐면 중간에 자음이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마치 혀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얘가 무엇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는 소리가 끝났는데도 반모음의 역할을 하는 거야. 왜냐면 반모음 할 때 우리 이아 해서 야가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첫 모양의 이가 이미 잡혀버리는 거야. 왜냐면 피 할 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 이, 어를 이 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요 표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피, 어 맞습니다. 적힌 대로 발음해야지. 근데 피,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피, 여의 이 여를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반모음 이 플러스 어가 될 거 아니야. 얘는 어잖아. 얘는 어잖아요. 맞지? 근데 얘는 여라서 반모음 이 플러스 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없던 건 뭐가 추가된 거야? 반모음 이가 추가된 거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반모음 이 첨가라고 한다고. 근데 반모음 이 첨가는요 허용이라서 얘도 되고 첨가 안 한 것도 돼요. 둘 다 되는 거야 발음이.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반모음 첨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니 오도 마찬가지야. 아니 오. 이거 여러분들 이 아니 오 할 때 이 오요. 종결 어미입니다. 어미. 알겠죠? 아니 오가 있고 아니 요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아니 오가 있고 아니 요가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표기. 자, 지금 의문 아니고 맞춤법 표기야 표기. 표기에서요. 아, 니 오가 있고요. 아, 니 요가 있습니다. 아니 오는 어떨 때 쓰는 말인 거야? 나는 학생이 아니오. 이것은 붓이 아니오. 이거는 책상이오. 말투가 약간 어떤 말투야? 사극 말투 비슷한 말투지. 맞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붓이 아니오 라고 할 때 아니다야 원래. 이것은 붓이 아니다야. 맞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것은 붓이 아니다인데 이 아니다 대신에 오를 쓰는 겁니다. 되다 아니다 기억나죠? 부어 쓰는 환경에서 아니다 서술어로 쓰는 거야. 아니 요는 어떨 때 쓰는데요? 숙제했니? 아니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아니가 품사 혹시 뭔지 압니까? 품사. 가로막 품사가 뭡니까?
자, 일단은 형용사라고 생각하려면 용언이잖아. 서술성이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돼. 숙제했니? 아니요.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가른다고 했어? 얘가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주어를 필요로 하냐, 목적어를 필요로 하냐? 안 했다는 아니가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맞죠? 자, 야! 네? 그러니까 또는 야! 네? 또는 야! 헉? 이런 것들 전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사로 감탄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니? 전부 감탄사죠, 여러분들. 독립어 기억납니까? 독립어 다 독립어예요. 아니는. 그래서 이게 감탄사입니다. 그럼 요는 뭔데요? 보조사야. 감탄사 뒤에 보조사가 붙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빼도, 보조사는 빼도 말이 돼야 되죠. 요 빼면 말 되니? 되지. 숙제했니? 아니. 말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요는 보조사고요. 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위에 거. 알겠죠? 요거 말고. 알겠죠? 자, 봐봐. 얘는요, 애초에 쓰인 거부터 아니하고 요잖아.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 아니, 요로 발음해야 되지. 맞죠? 근데 쭉 지우고 아니, 오라고 해. 온데도 어떻게 발음해도 된다고? 요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고. 왜 그런데? 얘가 지금 이 뒤에 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니까지 하다 보면 이미 혀는 위에 올라가 있다고. 이 하고 나서 오니까 아니요 이렇게 이 오라고 할 때 이 오를 이 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요 환경 이 요도 마찬가지로 그걸 뭐야? 반몽 이 플러스 오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반몽 이 플러스 오의 형태로서 요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는 오 하나였는데 반몽 이 플러스 오가 됐으니까 뭐 반모음이 첨가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반모음 첨가야, 반모음 첨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 이게요, 바라보는 관점마다 다른데,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모음 축약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음 축약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이 피어를 가지고 할 건데,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돼, 생각해야 돼요. 자, 꽃이 피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얘를 표기상으로 줄여서 뭐라고도 할 수 있어. 얘를 표기상으로 줄이고 싶어. 어떻게도 줄일 수 있어. 꽃이 펴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꽃이 펴있다라고 써도 됩니다. 맞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했죠? 준말이라고 하죠. 준말. 돼 이거 했잖아. 돼. 기억 안 나요?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아래가 맞잖아. 왜 아래가 맞는데? 얘는요, 무엇의 줄임말이야? 줄임말이야. 이거의 줄임말이잖아. 맞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말이라고 한단 말이야. 준말. 알겠죠? 이게 피어가 표로 준말이 됐다고, 표기가.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얘네를 좀 분해해 봅시다. 자, 분해해 보면 의문이 어떻게 분해가 됩니까? 피읍, 이, 어로 분해가 될 거야. 맞죠? 음은 3개야. 자, 다음 표를 구분해 볼게요. 왜 어떻게 돼요? 피읍 하고 나서 반몽 이 플러스 어로 될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피어 있다라고 하면 이 피어는요, 피읍, 이, 어로 구분될 거야. 맞죠? 의문이. 얘는 어떻게 구분돼요? 피읍, 반몽 이 플러스 어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여잖아. 피읍하고 여야. 맞지? 근데 여를 또 나눌 수 있잖아.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돼? 피읍, 반모음이 어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나누고 봤더니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어요? 얘가 얘로 변해 있네. 그래서 예전에는 얘는 의문이 몇 개냐면 의문이 3개야. 피읍, 이, 어잖아. 맞죠? 근데 얘는 의문이 몇 개야? 1개, 2개거든. 반모음 이는 의문으로 안 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음운이 두 개거든. 음운이 세 개에서 두 개가 됐네. 그래서 모음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모음 축약이라고 나 때는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돼요? 요즘은 모의고사에서 특히나 지문형 문제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서 얘를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모음화라고 해서 교체라고 얘기합니다. 교체.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교체로 보고요. 이름을 반모음화라고 합니다. 반모음이 됐다고. 그럼 선생님 혹시 음운 개수는 변했어요? 교체니까 안 변한 거예요? 아니 얘도 근데 음운 개수 변했어요. 골치 아파요. 알겠죠? 음운 개수는 변한 게 맞아요. 근데 자꾸 교체라고 봐요. 그럼 교체라고 왜 가르치는데요? 그냥 시험 문제 수능 만드는 사람이 교체라고 얘기해서요. 이해돼? 그냥 요즘 이렇게 봅니다. 그냥 유행인가 봐. 나 때는 이렇게 안 배워서 나 때는 모음 축약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문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관점은 다르고 유행이 다 달라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교체로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모음화야. 잘 보세요. 고급으로 조금 더 어렵게 고3 수준으로.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발음했다고 칩시다. 얘를 이렇게 발음했어.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문법을 이제 우리가 찾아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반모음이가 들어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모음이 첨가가 되는데 얘는 뭐인 거야, 그러면? 원래 피어가 얘가 된 거니까 피어가 펴가 됐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가 됐어?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됐다고 얘기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환경은 반모음화고요. 이 환경은 반모음 첨가인 거야. 그 1학년 시험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상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 고3 지문형 문법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그러면 혹시 뜻은요? 뜻은 똑같습니다. 꽃이 펴있다, 꽃이 피어있다 똑같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피어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펴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 맞죠? 소리를 따라서 가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첨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모음 첨가 이외에 다른 모음 첨가가 있어요. 발음하다 보면 이거 실제로 표기하진 않지만 발음하다 보면 조아도야. 그래서 우리는 발음할 때 조아도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사실 조아도라고 발음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얘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발음들 이외에 나머지 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축약입니다. 축약 아까 뭐라고 했어? A 플러스 B 해가지고 C 되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거센 소리 대기는 기본적으로 거센 소리가 아닌 애가 거센 소리가 되는 걸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거센 소리는 우리가 한자로 격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격음화라고 합니다. 그럼 격음이 아닌 애가 격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격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는데? 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히읗이 너무 특이한 놈이라 가지고 히읗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가 히읗을 받침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아까 쌤이 이거 네 가지 경우의 수 나눴잖아. 뒤에 형태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봐봐봐. 이 히읗은 되게 특이한 게 그냥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돼. 히읗은요, 뒤에 따라오는 형태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발음되게요?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맞죠? 그런데 얘가 뒤에 만약에 니은이나 미음이 와요. 그럼 뭘로 발음돼? 비음화에 의해서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탈락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데 심지어 예사소리야. 안 울리면 예사소리 뭐 있었어요?
안 울림 예사 소리. 바다 사자가 기억나죠? 바다 사자가 그 중에서 그드브즈를 만나면 얘를 뭘로 바꿔줍니까? 크트프츠로 바꿔주죠. 이거 중학생 때 했잖아. 맞죠? 히읗이 그드브즈를 만나면 크트프츠가 되잖아. 맞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자음인데 예사소리 중에서 시옷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뭘로 바꿔줍니까? 된소리로 바꿔줍니다. 얘 어떻게 돼요? 싸소 이렇게 됩니다. 맞죠? 왜?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거든. 바다 사자가 중에서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옷은 또 된소리로 만들어주고요. 그드브즈는 뭘 만들어줘? 크트프츠를 만들어줘요. 맞죠? 자, 그래서 히읗이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요. 표준 발음법 제12항 보면요. 히읗과 관련된 조항만 한 페이지가 넘게 적혀 있어요. 너무 환경마다 다르게 발음이 돼가지고 이해되죠? 외국인들이 보면 멘탈 나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익숙하게 쓰고 있는데 잘 보세요. 심지어요. 이 히읗과 관련되어 있는 표준 발음법 조항 있죠. 얘가요. 히읗이 앞에 있는 경우랑 뒤에 있는 경우 조항 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작년에 나왔던 부산 예고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조항을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보기에 넣어둔 거야. 그러고 나서 밑에 예시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선지들이 있는데 1번이랑 3번 선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히읗이 앞에 있는 거였고 하나는 히읗이 뒤에 있는 거였어요. 둘 다 거센 소리잖아. 답이 없었다는 거야. 애가 문제를 푸는데 멘탈이 나간 거예요. 시험 엄청 어려웠거든 그때. 시간도 없는데 찍었대. 찍었는데 결국은 틀렸어. 조항이 어디까지만 적혀 있었어? 여기까지만 적혀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조로 적어보니까 너무 좀 간단하게 보이잖아. 근데 조항은 실제로 엄청 글 막 복잡하게 적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얘는 그냥 히읗이랑 그드브즈 보고 그냥 거센 소리네. 쭉 봤는데 거센 소리가 두 개야. 거기서 멘탈이 나간 거예요. 내가 아는 그게 아닌데가 된 거지. 자기 중에 이거는 자기가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머릿속으로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둘 분명히 똑같은데 거센 소리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발음해도 일어나는데 자기 머릿속으로 혹시 뭔가가 안 일어나나? 거센 소리가 안 일어나나? 예외가 있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면 그런 걸 안 하는데 거기는 완전 내신 스타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시험 문제 치사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알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윗줄 아랫줄 보면요. 얘는 히읗이 앞에 있는 경우다. 그쵸? 얘는 부즈 뒤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드브즈는 히읗을 만나기만 하면 전부 뭘로 바뀝니까? 크트프츠로 바뀝니다. 얘 예외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고요. 축약에 딱 하나 있는 조항이다. 그냥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수업을 마치는 건 아니고요. 동물의 운동을 마치고요. 뒤에 지금 비어있는 47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요거 나눠줄게요. 뒤로 넘겨주세요. 다음 형태소입니다. 이게 이미 그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안 가지고 있는 학생도 좀 있다 보니까 헐 답지를 뽑아줬네 내가. PS. 달려있어? 헐 대박. 센스 미쳤는데. 자 봅시다. 형태소에 대해서 이미 그 개념을 좀 잘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아직까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요거까지 연습을 좀 합시다. 알겠죠? 해놔야지 좀 도움 될 거야. 왜냐면 요거 하고 그 다음 파트가 사실 문법 요소인데 아직 고민 중이야. 문법 요소를 미리 할지 안 하면 이제 아니면 중간고사 끝나고 할지 고민 중인데 이제 문법 요소 들어가게 되면 문장 성분이랑 품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전에 요걸 좀 끝내놓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걸 좀 보자면 형태소입니다.
이 형태소를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말은 안다 생각하고 쌤이 이때까지 수업을 좀 해왔는데요. 형태소라고 하는 것의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운보다 조금 큰 게 형태소인 거야. 아니구나. 음운 위에 음절이 하나 있구나. 음운 위에 음절이 하나 있고 음절 다음에 형태소지. 맞죠? 자, 그래서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형태소 중에 뜻이 없는 애가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뜻은요. 뭘 포함하고 있느냐? 문법적 역할을 포함하고 있죠. 문법적 역할을 포함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하면 딱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랑나비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를 끊어서 호랑과 나비로 나눠줄 수 있을 거야. 맞죠? 설마 이걸 보고 호랑나와 비로 나눈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호랑과 나비로 나눌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더 나눌 수 있냐고 없냐고.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나눌 수 없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바로 뭐다? 형태소라는 겁니다. 왜냐면 나비를 나와 비로 나누는 순간 뜻이 사라져 버리거든. 근데 뜻이 있어야 된다며. 맞죠? 자, 다음 날다 같은 경우에 봅시다. 날다는요 우리가 어간 어미 이렇게 나눕니다. 맞죠? 그 어간이랑 어미를 왜 나누는데? 생각해봐. 어간이랑 어미를 왜 나눌까?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할이 다른데? 날다에서 문법적인 역할은 누구만 하는데? 다만 하거든. 맞죠? 얘는 문법적 역할을 해요. 그럼 날다의 날은 뭘?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역할을 하지. 맞죠? 자,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달라. 아까 뭐라고 했어? 문법적 역할을 포함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날다는 서로 역할을 하나, 둘, 두 개를 가지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쪼개줘야 돼. 그래서 다른 형태소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른 형태소가 되니까 얘를 우리는 뭐로 나눠준다고? 용언에서 어간과 어미로 나눠준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이 단은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잘 보세요. 형태소는요 기준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립성,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OX에 따라서 자립이 가능해. 그러면 자립 형태소야. 자립이 불가능해. 그럼 뭐야? 의존이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봐.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말을요 뭐로 나눈 거야? 자립 아니면 형태, 의존으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로 상보적이야. 배타적이거든.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단어를 찾았어. 단어를 수집했는데 얘가 자립이야. 그러면 절대 뭔 될 수 없어. 의존은 될 수 없어요. 얘를 찾았는데 자립이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뭐야? 의존이야. 왜? 이 세상에는 자립 아니면 의존만 있거든. 그럼 중간은 있어요? 중간 없어. 둘 다 아닌 것도 있어요? 둘 다 아닌 거 없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립 아니면 무조건 의존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가를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기준은 뭐가 있냐면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의미 유무에 따라서 이거는 의미지만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 의미입니다. 실질적 의미에 따라서 있으면 실질 형태소, 없으면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야. 얘도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서로 사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말은요 실질 아니면 형식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는 반드시 몇 개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형태소를 가지게 됩니다. 왜? 이 세계관에서 하나, 이 세계관에서 하나 가지게 된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사과는요 그러면 의존이야 자립이야? 의존이야 자립이야? 사과는 어디에 의존해서만 쓸 수 있어? 아니면 혼자서 쓸 수 있어? 혼자서 쓸 수 있죠. 자립이야. 사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사과는 자립이자 실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을 할 때는 뭐만 구분하면 돼? 의문의 변동에서 얘만 구분하면 돼요. 맨날 나오는 게 뭐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 태소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 태소냐 이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둘만 구분하면 되지만 세상의 형태소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준이 나눠져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립이냐 의존이냐 하는 기준, 실질이나 형식이냐 하나의 기준, 이렇게 두 개의 기준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단어마다 두 개의 형태소를 가집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언을 한번 봅시다. 두 개의 형태소라며. 맞죠? 그래서 얘를 어간이라고 할 거고 얘를 엄이라고 할 건데 잘 보세요. 이 다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인 의미 있어, 없어? 없어. 문법적인 역할만 하거든. 자, 그래서 형식입니다. 다를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나는 다 돼, 안 돼? 안 되잖아. 의존이죠. 자, 형식이자 의존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모두 형식이자 의존이에요. 그럼 어간은 어떻게 될까요? 먹다에 먹은 뜻이 있어, 없어? 뜻이 있죠. 실질이죠. 먹다에 먹의 뜻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얘도 형식이고 얘도 형식이면 도대체 뜻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얘가 형식이면 얘는 실질이겠지. 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안 변하지. 맞죠? 자, 그러면 얘는요 의존일까요? 자립일까요? 먹다에 먹은 의존이야 자립이야? 나야 먹다에 먹. 나는 밥을 먹. 니 안 먹? 이렇게 쓰긴 하네 평소에. 맞죠? 먹? 안 먹? 먹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다. 그쵸? 의존입니다. 의존.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미는요 형식이자 의존이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간은 실질이자 의존입니다. 알겠죠? 어간과 어미는 혼자서 쓸 수 없습니다. 어간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돼요. 이 어간 뒤에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나한테 1000번을 들을 거야. 알겠죠? 어간 뒤에는 어미가 있어야 돼요. 알겠지? 어미가 없으면 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용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동사라고 부를 수가 없고 형용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동사랑 형용사는 반드시 어간 뒤에 어미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잘 보세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하나하나 대입해가지고 뜻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뭐가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형태소를 가를까요? 그렇게 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형식 형태소 가장 작은 단위부터 볼 건데, 집단부터 볼 건데, 이 형식 형태소는요 봐봐봐, 뜻도 없으면서 혼자서도 못 쓰여요. 맞잖아. 그게 형식이잖아. 맞죠? 아니구나. 자, 그것까지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고 다시. 자, 형식이라고 하는 건 뜻이 없어야 돼. 맞죠? 뜻이 없어. 뜻이 없는 애가 혼자서 쓰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말에서 생각해봐봐. 뜻이 없는데 얘가 혼자서 쓰일 수 있을까?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말에 쓰이는 이 형식 형태소는 전부 뜻이 없고요. 그 다음에 뜻이 없기 때문에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요 모두 의존 형태소입니다.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뜻도 없는데 혼자 쓸 수 없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형식 형태소는 모두 의존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에 예시가 뭐가 있는데 조사, 접사, 어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접사에 대한 개념은 이제 뒤에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냥 접사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자, 조사, 접사, 어미. 접사 혼자 쓸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사, 접사, 어미를 가지고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형식 형태소는 모두 의존 형태소라며. 맞죠? 그러면 모든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일까요? 그건 또 아니야. 알겠죠? 그럼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집합 배웠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조사, 접사, 어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도 있다는 걸까요? 의존이면서 동시에 형식이 아닌 애가 있다는 거야. 형식이 아니다를 두 글자로 하면 뭔데? 실질. 맞죠?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게 있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용언의 어간입니다.
용언의 어간. 그러면 의존 형태소는 총 4개가 있는 거야. 의존 형태소에 뭐가 있어요? 조사, 접사, 어미, 어간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지.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부터 들어온 학생이 아니면 선뜻 안 와닿을 거야. 알겠죠? 그런 학생들은 이 형태소와 단어의 뒤에 보면 아마 그 빈칸 채우기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얘네들 그 빈칸 채우면서 형태소 내가 직접 나눠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좀 쉽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끝났어? 형식 끝났고 의존 끝났습니다. 형식 아까 뭐 있다고? 조사, 접사, 어미. 의존 뭐 있어? 조사, 접사, 어미의 어간까지 더해지는 거. 그럼 뭐야? 형식이 아니면 전부 실질, 의존이 아니면 전부 자립이라고 했잖아. 왜냐면 실질이랑 자립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얘의 반대, 얘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의 여집합, 얘의 여집합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할 때 뭐부터 찾는다? 얘부터 찾아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뭐 찾아? 얘 찾아. 그러면 뭐가 끝날까요? 동사랑 형용사가 끝납니다. 왜? 어간, 어미 여기서 다 끝났잖아.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 얘네만 찾으면 되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형태소를 가르는 게 가장 오류 없이 가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예를 들어서 형태소가 예를 들어서 꽃이 피었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용언이 가장 중요한데 용언을 생각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기본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형을 생각해야지 뭘 끊을 수 있는데? 어미를 끊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얘 어간 어미야. 어간 어미야. 근데 얘 뭔데? 띠용 뭔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 어떻게 되는 거야? 따로의 형태소가 되는 거야. 왜? 피다고도 충분히 가능하잖아. 근데 피었다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나대지.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 굴러 들어온 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형태소로 더 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개의 형태소가 되는 거야. 맞죠? 얘를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형태소에 이 형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형태는요, 이 자가 다르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형태소랑 B라는 형태소가 똑같아. 근데 생긴 모양이 다른 거야. 그걸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쉬워요.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주격조사 이가 생각해봐봐. 이랑 가는 생긴 형태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잖아. 근데 얘네 형태 그 역할 똑같니? 100% 똑같지. 맞죠? 자, 그럼 얘는 뭐 때문에 달라지는데?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거든. 맞죠? 다해 가가 되고 설인 이가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뭐야 이거. 자,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의문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해서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또 뭐 있는데? 목적격 조사 을을 뭐야? 끝났어? 오케이. 자, 정리하고 갑시다. 형태론적 이 형태는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읽어보면 돼요. 여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의문 다 풀어오는 게 목표입니다. 의문 다 풀어오는 거. 알겠죠? 형태론은 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 시간에 찾기 위해서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자습서 들고 오세요. 자습서. 알겠죠? 자습서. 같이 봅시다.